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시장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또 다음 달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지점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또 글로벌을 떠나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까지 해서 지수 단위로 보면은 굉장한 낙폭을 자랑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번 주는 뭐 해볼만 하죠. 어제자로 보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딥하게 좀 풀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 레벨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담아두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해당 지점들 중요한 요소들을 포인트 잡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자 미증시 먼저 볼게요. 좀 알록달록하죠. 전반적으로 혼조세인 시장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두 가지 포인트를 지금 잡아야 돼요. 뭐냐면 섹터로 보자라면 에너지, 유틸 이쪽을 하나로 보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이쪽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 좀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일자 이 미국 증시 해당 날짜가 이제 오늘이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전일자에는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뉴욕 증시가 폭락이 나왔던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글로벌이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타겟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해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외 증시를 보면은 먼저 다우존스, 제가 항상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자주자주 이렇게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기술 분석하시는 분들, 특히 이 이평선에 대해서 과하게 좀 딥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가 놀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저항을 받는 가격대가 있는지, 이런 지점들의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입니다. 전통 산업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특히 전통 에너지, 금융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 전통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올라가다가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슈팅, 그리고 지금 조정세를 좀 겪고 있죠. 오늘 최근 거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큰 틀에서 차트를 보면은 올라간 거에 대한 일부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큰 위험,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 보면요, 나스닥과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최근 조정에서 양봉 마감한 게 좀 특징입니다. 다우존스는 음봉 마감했는데, 자,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슈팅 나왔던 게 일부 되돌림 작업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최근에 사실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신고가 라인, 이전 7월 신고가 라인을 돌파한 게 최근입니다. 트럼프 당선 때 돌파를 했는데, 사실 바로 좀 내려오게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다우존스나 S&P 500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기술주의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유사하게도 조정 이후에 좀 쉬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자, 요 정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또 친기업적인 정책을 띌 게 좀 아무래도 좀 또렷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라는 키워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라는 이 키워드가 좀 증시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정책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정책 관련주는 계속 갈 건데, 트럼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과하게 상승작용을 했던 종목들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해당 모습이 또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우리 증시를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증시 완전 거꾸로 갑니다. 자, 코스피 놓고 코스닥을 좀 놓고 볼게요. 저 위에가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완전 반대죠? 신고가 레벨에서 놀던 뉴욕 증시랑은 다르게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우린 빠졌고요. 미국 증시 조정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기 출발합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증시인데,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좀 더 강하고 코스닥은 좀 약해요.
자, 이런 측면들이 지금 우리 증시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또는 또 하나는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선이 진행 중일 때도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 트럼프가 막 올라올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당선인이지만 해리스가 막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게 항상 반대편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은 까봐야 한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막 대통령 될 것처럼 얘기했던 기간도 상당히 길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디커플링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우리 증시가 레벨을 잡는 구간, 저는 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에서 한 2,700 되는 구간이 보이고요. 코스닥으로는 750에서 한 800 정도 되는 구간이 전형적으로 레벨 잡히는 구간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미국 증시를 다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변수는 긴 시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의 조정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측면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뉴욕 증시가 왜 잘 가다가 갑자기 조정받을까? 자, 오늘은 제가 채권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직 그쪽이 반응하고 있진 않아요. 증시에서 테마라든지 키워드를 통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섹터 안에서는 트럼프 키워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그게 내려오는 순간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상승 반전을 하는데. 자, 그 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금리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이 FOMC 금리 결정이 진행되고 나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연준 위원들이 한 명씩 연설을 합니다. 그럼 파월 의장 순서가 돼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되게 어중간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장중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할 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동결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FOMC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증시는 약간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됐고, 최근 트럼프 키워드가 지워지고 있었던 미국 증시가 조정 나오게 된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캡처를 한 건데 CME 기준으로 보면은 동결 가능성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41%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인하 가능성이 58%니까 아직은 훨씬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저는 금리를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금리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스탠스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중요한 매크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예정되어져 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져 있고, 다음 주 초반이 되면은 실제 물가 지표들 나올 거예요. 그 지표들이 아무래도 12월 FOMC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담아져 있는 섹터가 금리 인하랑 연관성이 깊은가 낮은가예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일시적으로라도 꺾이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지점을 살펴보면서 갑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금리는 100%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의 또 다른 리스크로 나오는 게 트럼프의 인사예요. 인사. 제가 바이오 얘기 드릴 건데, 요거 먼저 봅시다. 제가 전일자로 올려놓던 자료는 없네요. 어떤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거였냐면, 참고로 이 미국, 우리 기준으로 이제 오늘자 미국장은 이렇게 끝났잖아요. 전일자는 새빨겠습니다. 완전 빨겠어요. 근데 다 빨겠는데 왜 이유가 이렇게 나왔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인사가 문제 삼아졌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 바이오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오에서 인사가 문제가 됐었는데 누가 등장을 했냐면 이 사람이 등장했어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제 유튜브에서 다 얘기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될 거라고는 우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물음표가 될 겁니다. 케네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암살당한 대통령 있죠? 그 사람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케네디 가문 자체는 사실 민주당 거의 골수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트럼프 이제 당선인 대통령의 장관에 임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했다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보건복지 관련 자리를 약속을 받았다고 하죠. 실제로 지금 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장남인데, 트럼프 장남은 연설에서 이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슈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지목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낙폭을 세게 나와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은 사실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백신 불신이에요. 그래서 음모론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던데, 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위도 많이 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운동을 많이 해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특히 소아 백신.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의무 처방이었죠.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띠니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자폐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굉장히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이제 바이오테크들이, 모든 바이오테크가 백신을 연구하진 않습니다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접목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 음모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이 돼? 바이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리고 있어요. 참고로 이 사람이 했던 바이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신약테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요 타겟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킨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이랑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등장했다라는 거에 단기 출렁임에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가 급락하니까 우리 증시도 좀 내려간 측면이 과하게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지금 지명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인물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에너지 장관입니다. 사실 막대한 파워예요. 미국의 에너지 장관은 우리가 아는 형태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에너지의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지명이 됐냐면 크리스 라이트, 이제 리버티 에너지 CEO입니다. 이 사람이. 이 리버티 에너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분 셰일 오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오일이죠. 셰일 오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채취하죠? 그렇죠. 모래 속에 있는 것, 또 큰 바위 속에 있는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대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스타일이 나오죠. 트럼프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했던 전통 에너지에 대한 부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겠다고 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 있죠. 샘 올트만은 챗 GPT의 CEO입니다. 근데 샘 올트만 같은 경우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오클로라는 기업이에요. 이 오클로 뭐 하는 기업이냐? SMR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좋은 연관성이 나오는데, 이 SMR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샘 올트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분은 이 오클로 이사입니다. 그래서 리버티 에너지의 CEO면서 오클로의 이사인데, 그러면 어디 타겟하고 있는지가 뻔히 보이죠? 전통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쪽 타겟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인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공화당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아니고 대통령 인사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는 상원에서 반대해도 인사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저는 큰 방향에서는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백신 타겟이 좀 또렷하고,
또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신약 플랫폼에서는 별 다른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슈팅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종목들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이가킨바이오, ABL바이오. 제가 이쪽 예시를 제일 많이 드니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폼 3개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밑으로 보면은 뭐 대장주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유한양행,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플랫폼 쪽은 최근에 이 트럼프 관련 이슈, 인사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세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전 종목들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코스닥이 엄청 세게 내려갔잖아요. 여기 코스닥도 한번 추가해서 같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코스닥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코스닥이 정말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코스닥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코스닥의 여러 가지 주축들, 바이오 제외하고 반도체, 2차 전지는 뭐 이미 내려갔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게 바이오였는데 바이오도 이제 세게 내려가는 형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조금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다시 올라와야겠죠. 왜요?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너무너무 싸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코스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자, 그럼 15등까지만 좀 볼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코스닥 레벨이 너무 낮다. 코스닥 올라가야 된다. 그럼 뭐가 올라가야 되냐? 뻔합니다. 자, 제가 점 찍는 애들.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휴제. 자,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런 기업들이 있고, 펩트론까지요. 제가 점 찍은 기업들 다 바이오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짝대기 한번 그어볼게요.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요 정도가 2차 전지고. 자, 세로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세로로 그으면요, 뭐 HPSP나 뭐 리노공업 정도가 이제 반도체네요. 자, 그럼 큰 틀에서 제일 큰 비중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죠. 자, 두 번째. 2차 전지가 되겠고. 이제 주축은 이거 3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정도가 되는데. 소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가야 되느냐. 이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셋이서 손잡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가능성도 저는 어느 레벨까지는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올라갈 건데, 그럼 여기서 주도성을 누가 갖출 거냐? 저는 아직도 바이오입니다. 예. 여기서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으면 코스닥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조정이 나올 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얘네들 있죠. 대장주들. 제가 이거 사라고 사실 말 못했어요. 알테오젠 맨날 신고가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는 좀 후발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예시로서 이제 플랫폼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빠지기 출발했잖아요. 저는 이거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야 되는 타점 슬슬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얘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발주들, 대장주들은 비싸서 못 샀었는데 얘네들이 조정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있는 분들 말고요. 있는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하거나, 저조차도 플랫폼은 다 수익 실현해서 없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격 보시고 전략 짜도 되는 구간에 슬슬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각각 달라요.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이쪽 타겟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 알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추가로 보면요, 신약 테크들 있죠. 뭐 뇌전증 치료제로 지금 상용화해서 베스트 약품으로 꼽히고 있는 SK바이오팜, 얘네도 많이 내려갔어요. 자가면역 치료제하고 있죠. 지금 데이터 글로벌 원톱입니다. 카놀바이오파마, 얘네도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쪽 타겟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한양행이나, 참고로 여기서 오스코텍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스코텍은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이슈가 껴있어서 이쪽은 제가 위험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이쪽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약 렉나자를 기준으로 보실 분들은 뭐 유한양행 보셔도 되겠고, 한올은 이제 임상 데이터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 분기에.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해서.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이미 상용화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 없는 분들은 이쪽도 타겟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애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이오를 중심으로 얘기 드려서 그렇지 거의 트럼프 키워드로 이제 중요했던 실제로 제가 추천 많이 드렸고 이미 시세가 다 나왔던 애들 방산, 뭐 조선 이런 애들은 이미 다 팔았어야죠. 그래서 다음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는 이 정도로 리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분 이야기 드렸잖아요. SMR. 저는 원전도 이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도 좋죠. 오늘도. 자, 대장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수나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여기에 G2파워, 뭐 BHI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원전 중에서 같이 가고 있는 애들인데 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좋아요. 이쪽도 실제로 글로벌 원전주들 특히 뉴스케일 파워 기준으로 보면 다 신고가인데 우리가 좀 발동이 늦게 걸릴 뿐이지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중을 제 바이오 얘기도 많이 드리고 조선도 드리고 방산도 드리고 이야기 많이 섹터 나눠서 드리지만 잘 나눠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제가 좋다고 한 애들 중에. 그러면 지금 시장 엄청 어렵다. 이거 계좌 다 망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쪽도 저는 시세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성도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성은요.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우리 혼자 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서 얘네들이 원맨쇼를 하고 있냐. 아니면 글로벌 모멘텀이 좋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인사도 얘기 드렸죠. 그럼 미국 증시에서는 얘네들 어떻게 갈까요? SMR, 원전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종목들도. 그래서 일부 비중은 이쪽 타겟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 수익이 찍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없는 분들은 조정세를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은 트럼프 관련 키워드가 미국 인사들로 좀 바뀌고 있고 그럼 인사들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 단위가 어디에 집중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그려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점쳐드렸는데 사실은 큰 상관이 우리 입장에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 ADR 지표 보여드리면서 그랬죠. 지난주 삼성전자 49,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너무 싸다. 우리 시장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ADR 지표거든요. ADR 기준으로 얘네들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죠, 실제로. 코스피 78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75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더 올라와야 돼요. 저는 아직도 갈 길 멀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코스피 차트를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이 끝자락에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장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애들 타겟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오고 있고 잘 순항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피만 그랬냐? 아니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오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장에 있었던 얘기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장은 이제 중소형주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머스크한테 힘을 엄청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키워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종목들 보면 아실 건데 이거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FSD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로보택시 테슬라에서 발표할 때도 별로 이 감흥이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규제를 어떻게 풀 건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풀릴 것 같죠? 이런 구조로 가면.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뭐 퓨런티어나 퓨런티어, 뭐 라이콤, 현대오토에버,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있죠. 우리 자율주행 하면 떠오르는 애들, 얘네들이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나마 근접한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멀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이쪽에 수급이 좀 쏠림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좀 물려서 가지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는 트레이딩 있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또 오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그 정도는 유효하지만 이쪽은 실제 우리가 비중 투자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큰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 실적 베이스도 아니고 이 자율주행 모멘텀 이후에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장에 다른 키워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랑 같이 등장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AI입니다. AI가 전 차라리 오히려 괜찮아 보여요. 자,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괜찮죠? 저는 이쪽은 괜찮다고 보여져요. 이스트 소프트. 이 두 개가 아무래도 대장으로 좀 활동할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게 큰 틀에서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베스트 픽은 저는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네이버는 제가 9월부터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왜 제가 네이버를 얘기 많이 드렸었냐면, 여기 내용이 혹시 나오나 좀 제 캡처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9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네이버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장면인데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분기, 지금 3분기 실적 나왔죠. 2분기 실적 베스트였습니다. 2분기 실적 엄청 좋았어요. 근데 주가 못 갔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나왔어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사업부가 많죠. 왜냐하면 카카오처럼 쪼개기를 안 해서 그래요. 검색, 서칭 플랫폼 실적 좋습니다. 콘텐츠 실적 좋아요. 우리 라인 사태 할 때 라인 실적 좋아요. 거기에 추가로 지금 AI 클라우드 실적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안 볼 이유 별로 없다.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키워드에서는 크게 작동하는 게 얘네 셋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고 여기서 스몰캡 보겠다, 변동성 보겠다 하면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정도 볼 수 있고 끌고 가는 거 보시려면은 네이버 정도 타겟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료 AI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의료 AI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아무래도 좀 정신없습니다. 수급이 또 중소형주로 가다 보니까 테마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보셔야 되는 게 큰 틀에서 내가 비중 들어갈 애들을 어디로 타겟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지점 정리하는 시간은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스를 주는 종목,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도주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4시 김근우의 근본투자 라이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